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LC 제키입니다. 오늘은 저랑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10월이 드디어 왔습니다.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죠. 10월 적중 예상 특강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조금 이제 선선한 날씨에서 또 적중 예상 특강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문제가 적중될런지 그리고 또 어떤 출제 경향성을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적중 예상 특강 푸는 방법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어떻게 푸는 거예요?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뭐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이 홈페이지 www.hackers.co.kr로 들어가셔서 토익 게시판에 자료실에 제 키에 적중 예상 특강 자료가 있을 겁니다. 문제 푸는데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음원 멈추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지금 이 강의는 해설 강의처럼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부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과 사람이 없는, 지금처럼 사람이 없는 사진 두 형태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A부터 D까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파트 1은 굉장히 지문이 짧기 때문에 한번 쭉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Monitors are being installed in an office. B. Lights are hanging from the ceiling. C. Books have been stacked on a desk. D. Some box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들은 음원이 내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려운 사물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원이 상당히 발음이 내가 원하는 발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뭐 원하는 발음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발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를 내면서 발음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A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부터 다시. A. Monitors are being installed in an office.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monitor이라는 발음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monitors 이 정도는 나오겠지? 혹은 뭐 미국 발음으로 monitors 이렇게 나오면 모니터구나 라고 바로 인지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우리가 들은 건 발음이 영국 발음이죠. monitors. 그리고 영국 발음의 특징은 강세가 좀 달라요. 우리는 monitors 이렇게 발음하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Monitors are monitors. 그리고 연음이죠. monitors are being installed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모니터야? 모니터이야? 뭐야? 이 사물 자체가 뭔지 아리까리 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발음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monitors are being installed. 지금 모니터가 설치되어지는 중이다. 누가 모니터를 설치하는 중이어야 되는데 모니터가 설치되는 중인가요? 아니죠. 모니터는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제적으로 우리 토익커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텐데 사물 사진에서 be, being, pp라는 시제 be being pp, 뭐 are being placed, 뭐 is being watered 이런 시제 있죠? 이 be being pp라는 시제 자체가 쓰일 수 있는 시제다, 쓰일 수 없는 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워줍니다. B도 한번 들어보죠. B. lights are hanging from the ceiling. 얘가 답이었습니다. Lights are, 그러니까 요 등들이 hanging, 걸려있다. From the ceiling, 천장에 걸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요 lights, 우리 보통 뭐 조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조명들이 걸려있다 천장에 가장 정확한 묘사를 한 보기는 B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쭉 이어서 C 들어봅니다. C. Books have been stacked on a desk. 자, 얼핏 보면 books 이러니까 책들 있을 법한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books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회사 사무실에 binder 요 정도로는 볼 수 있겠죠. 요런 애들을 어떻게 많이 묘사를 하냐면 binders
이런 식으로도 요 사물을 묘사해 줄 수 있습니다. binders. 자, 그래서 binders지 이게 book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Books have been stacked. 뭐 쌓여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다. On a desk. 데스크에 쌓여 있다예요. 위치까지 정확한가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나오는 사물도 정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데스크 위에 쌓여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 정확한 위치까지 안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같은 경우는 괜히 상상을 해버렸으면 안 되는 보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상상해서 정답이구나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D는 어떨까요? D. Some box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자, some 뭐라고 하죠? Some boxes. Boxes have been left on the floor. 자, 박스들이 어디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놓여져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have been left는 has been left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남겨져 있다라는 건데 그게 결국에 놓여져 있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ave been left, 뭐 has been left 자주 듣게 되실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된다? 뭐 남겨져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놓여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박스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서부터 some boxes가 보인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가장 정확했던 묘사는 뭐밖에 없었다? 조명이 천장에 달려있는 모습밖에 없어서 정답은 B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사물 사진에서 비빙 TP라는 시제 지워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등장하지도 않은 사물을 끌고 오는 것 이렇게 또 속어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겨서 2번 사진도 A부터 D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putting on team uniforms. B. Cars are parked alongside a road. C. Stands have been set up near a track. D. They are approaching the finish line. 자, 이렇게 또 A부터 D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필요했던 단어,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파트 1에서 잘 나오는 단어들. 꼭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니까요. 이 부분은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참고하시고요. 우리 A부터 들어봅시다. A부터. 자, 가볼게요. A. They are putting on team uniforms. They are putting on. 자, putting on이라는 동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는 동작 동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utting on과 또 wear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줘야만 하죠. 이유는 뭐예요? 시험에 맨날 나오니까요. 자, putting on은 입는 중이다, 착용하는 중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earing은 착용한 상태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유니폼을 착용하는 중인가요? 착용한 상태인가요? 당연히 착용을 한 상태다라고 봐야겠죠. 착용을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린 정답 A로 고를 수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뭐 동사를 듣지 않고 they와 uniform, 그들과 팀 유니폼이다. 요거는 참 조화로운데 하고 상상해서 또 A를 고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동사죠. putting on, 착용하는 중이다. wearing, 이건 착용한 상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 놓으셔야 되는 그 동사 카테고리입니다. 자, B도 한번 들어보죠. B. B. Cars are parked alongside a road. 자, 뭐 Cars are parked alongside a road. alongside는 옆에 나란히 차가 주차가 되어 있던데 차가 여러분 없어요. 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없는 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죠. 여러분 정답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B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alongside a road라는 건 어디 옆에 나란히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요 정렬 상태를 묘사한 alongside the road는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전치사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가 아니라 어떤 식물이 나란히 길을 따라서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가로등이 alongside the road 나란히 놓여 있을 수 있고 벤치도 alongside the road 뭐예요? 그 길에 나란히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도 한번 볼게요. C. Stands have been set up near a track. 일단 stands라는 건 여러분 그 진열대, 어떤 갑판대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stands have been set up. stands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진열대 같은 게 이 길 모습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가 없다? 주어 자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서 집중하지 못했다면 어떤 게 들리게 돼요? Along the road, 뭐 길을 따라 나란히 이런 걸 듣게 되고 near a track, track이라는 것도 track도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길과 길, B랑 C의 길이 나온다라.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길은 맞잖아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파트 1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장소 때문에 정답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road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track이라고 해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uniform이라고 해서 이게 정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로 함정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려고 하셔야지 내가 주어 자리, 동사를 놓치고 마지막에 뭐 전치사나 목적어 자리만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순 없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B, C를 이렇게 예쁘게 지워놨기 때문에 정답은 어디가 확실하다? D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They are approaching. approaching은 다가가다입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중이다. 어디로? finish line.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블러 처리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finish line이겠죠. finish line 쪽으로 가까워지는 중, 다가가는 중이다. 해서 정답은 D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이 끝났는데 여러분, 파트 1은 뭐다? 파트 1은 토익 시험 전반의 어떤 기세를 결정짓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은 나오는 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과 빈출되는 어휘만 잘 외워주시면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 1에서부터 어려워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단어를 다 외우긴 했는데 발음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monitor, 나는 모니터 이렇게만 발음하면서 외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monitors 이렇게 연음 처리가 된 부분을 들으면 이게 뭐지? 내가 연습했던 그 발음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그 발음이 아닌데, 원래 발음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발음 훈련, 쉐도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발음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파트 1이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1이 여러분 기세를 결정짓기 때문에 파트 1에서 많이 틀리게 되면 파트 2, 3, 4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 기가 죽은 상태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별건 아닌데 정말 그 어떤 점수를 결정짓게 됩니다. 알겠죠? 파트 1을 다 풀어야만 무조건 400 이상이 나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트 1을 잘 해야 이어지는 2, 3, 4도 그 기세를 몰아서 잘 풀어줄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 3번부터 제가 질문을 들려드릴 테니까 질문의 핵심이, 질문에서 묻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Number 3. Where is the hotel gym located? 질문이 요거였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here is the hotel gym located? Where is the hotel gym located? gym, hotel gym. Where is hotel gym? 여러분, 너무 괜찮았던 첫 질문이죠? 어디야? 헬스장, gym이니까 헬스장, 스포츠센터 어디야? 호텔 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가볼게요. 위치네요. 딱 봐도. A. It is quite spacious. It is quite spacious. 여러분, 이거는 spacious, 그러니까 공간이 넓다 이런 얘기를 꺼낸 건데요.
여기가 넓어 좁아? 이렇게 물었으면 굉장히 넓은 편이야. 이런 답. 얼마나 커? 뭐 이 정도로 물었으면 이게 답이 되겠지만 spacious라는 건 동문서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야? 라고 물었는데 굉장히 넓어.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거죠. 자, 당연히 오답이고요. 동문서답. B. B는 I'll book the room now. I'll book the room now. I'll book the room now. 내가 방을 예약할게. 그러니까 호텔을 겨냥한 연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연상어휘라고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요 문장 전체를 어떻게 보면 연상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호텔 헬스장의 위치를 묻고 있는데 내가 방 예약할게 라는 답변은 당연히 연상어휘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A, B가 예쁘게 지워졌어요. 그럼 파트 1, 2는 같은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지우고 남는 거 하나 정답으로 연결. 어디니 헬스장? C. On the third floor. On the third floor. 예쁜 답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실수하지 않을 법한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괜찮았습니다. 발음도 원만합니다. 그래서 3번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도 들어보죠, 우리. 4번 문제. Number 4. Let's take a bus to the museum this afternoon. 다시 한번. Let's take a bus to the museum this afternoon. 자, 이 친구는 어려운 문제죠. 얘네들은 어떤 문제예요? Let's take the bus to the museum this afternoon. 평서문이라는 유형이죠. 평서문 같은 경우는 직청직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직청직해. 사실 앞서서 풀었던 where,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그 where 하나를 정확하게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하면 의문사 의문문은 그렇게 풀어주면 돼요. 키워드가 되는 의문사를 정확하게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 근데 이거는 여기서 키워드가 버스인지 museum인지 afternoon인지를 뭐 하나를 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듣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직청직해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아닌데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얘네들이 막 10개 이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들 한 비중이 3개에서 4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애들이 나온다. 시험장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갈 길이 9만리예요. 너무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된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정신승리를 해야 됩니다. 정신력이에요. 시험은 기세입니다.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Let's take a bus to the museum this afternoon. Let's take the bus to the museum. 그러니까 버스 타고 박물관 가자. 이게 맥락이죠. 이 전체를 좀 이해했어야 돼요. 버스를 타고 박물관에 가자. A부터 들어보죠. A. A taxi would be faster. 버스 타고 가자 했는데 A taxi would be faster. 택시가 좀 빠를 거야. 이렇게 답변해 준 거죠. 버스 타고 가자 그랬는데 택시가 더 빠를 거야. 하는 A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버스 나와서 택시가 연상되게끔 나온 오답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상어휘가 참 그렇죠. 한 끝이에요. 이게 연상어휘인데 문맥이 맞는 그런 이렇게 연상어휘처럼 보이지만 문맥에 맞는 해석이 잘 맞아서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연상어휘로 어프로치를 접근을 하셨으면 안 됐고 버스와 택시 이 둘이 연상어휘가 아니라 해석적으로 택시가 더 빠를 것 같아 하고 정답을 바로 골라주셨어야 됐던 문제라 확실히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죠. 자, 우리 B도 들어보죠. B. The exhibition is in the lobby. The exhibition is in the lobby. 자, 우리 exhibition은 왜 나왔을까요? 전시와 museum. 자,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둘은 연상어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해석해보면 그 전시가 로비에서 해 이거죠. 로비에서 하는 전시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버스 타고 박물관 가자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기 B 같은 경우는 museum과 exhibition을 연상어휘로 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C는 C. In front of the station. 네, in front of the station. 우선 여러분 in front of가 나온 것부터가 어떤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우리 만나기로 했어? In front of the station. 뭐 이러면 답이겠죠. 그래서 이건 동문서답이고요. 뭐라고 물어야 답이 된다? Where. 장소를 물었어야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해석적으로 풀어줘야 됐던 이 문제의 정답은 A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직청직해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선 요 발음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발음. Let's take the bus to the museum this afternoon.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Let's take a bus to the museum this afternoon. 자, 다시 한번. Let's take the bus to the museum this afternoon. 영국 발음이죠. 발음 자체가 전혀 내 귀에 인식이 안 된다면 그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듣고 바로 한국어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Let's take a bus 버스를 타자. to the museum this 뮤지엄, 박물관으로. afternoon. 오늘 오후에.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직청직해하는 연습을 또 해주시면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하루에 10문장씩 하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하시면 이건 다 정립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 안 가요. 다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팍 하고 포텐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장 오늘 했는데 왜 내일 안 되지? 여러분 오늘 영국말 한다고 내일 영국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정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간다?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질문 들어볼게요. Number 5. How can I obtain an employee badge?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ow can I obtain an employee badge? 자, 이거는 의문사가 뭐였어요? How. How can I obtain an 뒤에 바로 동사 붙죠? How can I obtain? 이라면 내가 이걸 어디서 get하니? obtain은 뭐랑 똑같은 뜻이에요? get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how can I get은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How can I get? 어떻게 요거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종의 뭘 묻는 거다? 출처를 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지 제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요거겠죠. 자, 어떻게 동사하나요? 워낙에 잘 나오는 질문 유형입니다. How can I get? How can I obtain? A. It belongs to David. It belongs to David. It belongs to David. 그거 데이빗 건데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 데이빗 거 누구 거야? 사람 이름이잖아요. Who라고 물어야 나오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누구 거야? Whose badge? 누구 배지야? 혹은 whose shirt is this? 누구 셔츠야? It belongs to David. 그 데이빗 거야. 이런 얘기죠. 자, 당연히 이름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B. Just talk to Mr. Wolf downstairs. Just talk to Mr. Wolf downstairs라고 하죠. Mr. Wolf랑 이야기해봐. 이런 거는 어떤 답변이냐면 간접응답으로 정답이 잘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간접응답이라는 건 정답이 잘 되는 그런 유형의 답변들이에요. 자, 간접응답의 대표적인 예. 자, how can I obtain an employee badge? I can't remember.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간접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나오는 거다? 누구누구랑 상의해봐. 혹은 누구한테 물어봐봐. Just ask Mr. Wolf.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이 뭐다? 빈출되는 간접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간접응답 패턴들은요.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그렇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어떻게든지 답이 잘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막 100가지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애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외워주시면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 Just talk to Mr. Wolf만 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Just ask Susan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쉐도잉도 많이 해주시고 암기해 주시면 답이구나 그냥 바로 고를 수 있겠죠. 자, C는요. C. Update the employee manual. 네, update the employee manual. employee 나왔네요, 여러분. 요거는
유사 발음이 들어가 있죠. employee 유사 발음으로 어떻게 해준다? 당연히 지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B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들어보죠. 6번입니다. 6번. 바로 가볼게요. Number 6. Why is 15th Street closed to traffic today? 다시 한번. Why is 15th Street closed to traffic today? 자, 우리 WH 의문사네요. 또 why street closed? 왜 이 도로가 닫혀 있지? 차단됐지? 이거죠. 교통을 왜 막아놨지? 이런 질문입니다. 왜 closed? 닫혀 있는 거야. Why is 15th Street closed to traffic today? 자, A부터 들어보죠. A. Check the city's website. Check the city's website. 여러분 이것도 뭐다? check 해보라는 것. 동의어로는 find out. 찾아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웹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봐.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봐. 뭐 이런 답변들 있죠. 이런 애들은 또다시 뭐예요? 간접응답이죠. 간접응답 중에서도 무언가를 확인해봐. 확인은 다양한 곳에서 하라고 해요. 웹사이트에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웹사이트 말고도 매뉴얼 한번 확인해봐. 아니면 저기 저 책자 좀 봐봐. 프로그램 책자 좀 봐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식의 간접응답이었고요. B는 어떨까요? B는 B. I live on that street. I live on that street. 자, street closed, street. 유사 발음이죠? 그래서 지우는 게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C도 들어봅시다. C. C. About a block away. About a block away, a block away. 자, 지금 보시면 a block away라는 것 자체가 한 블럭 더 멀어진다 이거죠. 이거는 어디에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나오겠죠. 어디쯤 있어? About a block away.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랑 C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 B도 C도 문장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길지 않은 문장,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없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이유는 너무 말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려운 단어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틀렸을 때 참 의아해요. 내가 모르는 게 없는데, 분명히 틀릴 리가 없는데 왜 이 짧은 걸 못 듣지? 왜 이걸 판단을 바로 못하지? 그래서 이유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고요. 출제되는 문제가 우리가 이걸 한 3문제만 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할만해요. 근데 이거 25문제나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것도 해석이 바로 안 나오면 어떤 걸 적용해야 된다? 스킬을 쓰세요. 스킬.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스킬이 어떤 스킬이에요? 이렇게 유사 발음을 지우는 거 있죠. street, street. 이게 출제자가 자주 만드는 스킬이잖아요. 자주 쓰는 로직이죠.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한 블럭 더 가야 된다. where에 대한 답변, 동문서답이구나 하고 지우면서 이런 스킬을 쓰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7번도 가볼게요. 7번 들어보죠. Number 7. Should we hold the event in the lounge or the ballroom? 다시. Should we hold the event in the lounge or the ballroom? 자, 여기는 후반부를 들어보면 lounge, 이벤트를 라운지에서 열까? 이게 선택지 A죠. or ballroom, 뭐 연회장이죠. 여기에서 열까? 이 두 장소 중에 라운지에서 열까? 연회장에서 열까? A. The workshop was well attended. The workshop was well attended. 그 워크숍은 뭐예요? well attended. 참석률이 좋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well attended 아무래도 어떤 이벤트를 겨냥한 연상어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B. B는 The airport lounge was full. airport lounge was full. 자, 보면 라운지에서 하는 게 좋겠어. 뭐 이런 답이었으면 답이겠지만 여기 공항 라운지가 꽉 찼다 이거죠. 지금은 이 라운지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맥상?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C겠네요. C. 들어볼까요? How many people are coming? 몇 명이 나오는데 다시 되물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운지에서 열까 연회장에서 열까 어디에서 열지는 몇 명이 참석하는지에 따라 달렸겠죠. 그래서 몇 명, 몇 사람들이 오는 건데 하고 되물어주는 C가 정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본 선택 의문문의 특징은요.
1번. 동일어휘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라운지에서 열자 이랬으면 정답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는 문맥이 나갔죠. 그러니까 문맥을 보려면 해석이 좀 중요했는데 여기는 라운지에서 열자라는 맥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지만 사실 라운지가 좋을 것 같아. 아니면 ballroom이 더 쾌적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면 당연히 요 지금 들렸던 라운지와 ballroom이 동일어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일어휘가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지에서 열까 연회장에서 열까 이렇게 물었을 때 yes, no가 여러분 여기서 yes, no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라운지에서 열래? 아니면은 연회장에서 열래? 응.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yes, no는 그렇죠. 오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yes, no로 답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의문문의 두 가지 특징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hackers.